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풍수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인데요. 요즘은 사주 명리라든지 아니면 풍수, 또 전법의 하나인 육임이나 육효, 또 구성학, 자미두수, 기문둔갑 등 다양한 이 사주 관계된 역학 분야가 있는데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말고도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강의도 하고 있고요. 또 실제 상담도 하고 있고 또한 무속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이 사주 명리학 강의하신 분이 많다 보니까 어떤 채널을 어떻게 보고 또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저 역시도 유튜브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쪽 분야 자체가 지금은 레드오션이 돼서 굉장히 경쟁도 치열하고 또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제 채널을 보시고 또 지속적으로 응원해 주신 분들도 많은데 이 영상은 앞으로 사주를 좀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보셨을 때 유용하고 또 어떻게 방향을 잡고 명리학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첫 강의서부터 순서대로 이제 순서에 입각을 해서 기초부터 해서 앞으로 영상을 올리면서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사주 명리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동양에는 5가지 술법, 오술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알아보고 무엇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사주라든지 아니면 명리학, 기타 이 미래 예측에 관계된 역학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이 영상을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으로 해서 사주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 동양 오술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서 제가 강의도 하고 육임과 사주 이런 것을 좀 가르치고 있는데요. 일단 초보자이냐 아니면 그래도 기본적인 기초 학습이 되어 있는 사람이냐 거기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강의가.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주 명리나 육임, 사주와 육임은 좀 다른 학문이긴 하지만 또 비슷한 공통점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많은 역학 분야에서 사주와 육임이 그래도 가장 공통점이 많은 학문이에요. 물론 육임이 사주보다는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육임은 보통 한 3,000년에서 4,000년을 보고 사주는 이제 1,000년이 조금 넘는 거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육임은 전법이긴 한데 사주 명리에 뭐 증주부나 고주부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주를 알고서 모든 것을 다 뭐 정확하게 판단하신다 이런 분도 계시지만 제가 사주와 육임을 다 공부해보고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주 명리 하나만 갖고는 그 사람의 전반적인 모든 일을 알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주와 육임은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학습자, 그러니까 사주나 육임을 배우셔야 되는 분들, 특히 육임 같은 경우는 사주를 공부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무속인, 스님 이런 분들 또 신도라든지 아니면 상담을 직접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주만 보면 부족한 걸 뭐 본인들이 말씀하시면서도 느낄 거예요. 이런 분들 무속인 스님 아니면 사주 공부하신 분은 반드시 육임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육임은 상당한 유용성이 있고요. 특히 무속이나 스님들은 육임을 배우시는 게 좋아요. 이분들이 사주 배워서 본인들이 사주 명리학자가 아닌데 사주 풀듯이 해주는 것보다는 이 육임 전법을 배우게 되면 상대방은 신도들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그걸 몰라요. 사주 풀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단순한 질문에 대해서는 딱딱 바로바로 답을 내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스님이나 무속인들이 이런 육임을 배우는 게 좋다. 사주팔자 배우는 것보다 이왕 한 가지 배운다고 하면 육임을 배우시길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다만 2가지 다 배우겠다 하시는 분들은 2가지 다 공부하면 되고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4개월 초단기 과정입니다. 그래서 1개월은 초급, 중급, 고급, 실전풀이 1개월에서 총 4개월이고요. 일주일에 2번씩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상 뭐 1년, 2년 배우기 힘드신 분, 집중 강의를 해서 빨리 배우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4주 공부를 하셨던 분들인데 4주의 기초가 지금 학습이 덜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요. 4개월 과정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할 겁니다. 일주일에 2번씩이고 한 번 할 때 2시간씩 하고, 강의 교재는 제가 직접 만든 교재로 제가 프린트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4주만 배우시든지 아니면 4주와 유김을 같이 배우시든지 유김만 따로 배우시든지 이건 선택할 수 있는데요. 4주하고 유김을 같이 저한테 배우신 분들도 많아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4주를 공부를 했는데 이게 완전한 학습이 안 돼가지고 좀 어설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4주와 유김을 제가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4개월 단기 과정으로 빨리 끝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많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동양의 술법에는 5가지가 있는데 이 동양 역학 분야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명복, 의상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이라는 것은 사주 명리, 자미두수 구성학, 아니면 기문둔갑도 뭐 들어갈 수가 있죠. 기문둔갑도, 홍국기문, 물론 연국기문도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명리학처럼 보는 게 홍국기문이잖아요. 그래서 기문둔갑도 명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복은 점을 치는 건데 주역이나 육효, 육임, 타로카드 아니면 무속 뭐 이런 점, 아니면 천문을 보고서 보는 별자리 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하지만 원래는 점에는 복과 서가 있습니다. 복은 단순하게 점을 치는 것이고요. 어떤 학문적인 체계화가 되지 않아 있는 건데, 서라는 것은 복서라고 하잖아요. 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문적으로 체계화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역이나 육효, 육임인데 저는 이제 육임을 가르치고 또 육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복서 중에서 서에 들어간다. 다만 무속인들이 신점 내리는 거 아니면 아주 고대 하도 낙서에서 거북이 등짝이 갈라지는 거 보고 점을 치는 거, 이런 것은 일단 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임은 서에 들어가는데 학문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의에는 동양의학, 한의학이 있고요. 그리고 상법에는 풍수지리, 관상, 수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풍수지리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일단 풍수지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산이라는 것은 참선, 기도, 명상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명복상, 사주명리, 육임, 풍수지리 이 3가지를 저는 하는 거고, 여러분들께서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명법, 그리고 복서, 그리고 상법 이 중에 하나씩은 하셔야 돼요. 그래야 훨씬 더 사주명리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의 기륭이라든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육임이나 주역 육효도 하고 또 풍수지리나 관상 수상 중에 한 가지도 하고 이렇게 해야 훨씬 더 정확하게 감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동양 역학 분야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의 이 명리를 이해하는 것은 사주 명리가 어쨌든 최고입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사주 명리를 하는 건데 유기문 사주 명리 하시는 분들도 뭐 5%도 채 알지를 못해요. 유튜브 봐도 유김 강의하시는 선생님은 10명도 채 안 됩니다. 하지만 사주 명리라든지 구성학, 육효 이런 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유김은 굉장히 적습니다. 유김은 인간사, 사람 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신이 알려준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가장 놀라울 정도로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알려줄 수가 있어서 저는 유김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풍수지리가 있죠. 풍수지리는 자연과학으로서 사람이 사는 집, 터, 부동산, 땅, 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의 기운을 알 수가 있는데 풍수지리도 굉장히 중요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 4개월 만에
초단기 과정으로 해서 일주일에 2번씩 집중 학습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주 명리학, 사주팔자 많이 들어보셨지만 사주가 무엇인지 잠깐 개념을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팔자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생년월일시를 갖고 태어나게 되는데 이를 토대로 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사람의 인생 여정의 기륭화복을 예측하는 학문이자 통계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건 미신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명리, 명의 이치를 안다 이거고요. 명리학이라는 것은 학문적으로 발전이 돼서 이론적으로 체계화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미신하고 다른 거예요. 미신은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학문적인 어떤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학습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종교, 기독교라든지 천주교 믿는 분들은 뭐 그분들은 뭐 종교적인 성향이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도 자기 띠가 무엇인지 생년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당들이나 무속인들이 해서 신점 내리는 게 아니어서 그런 종교적인 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학문이기 때문에 일련의 신수, 운세, 운수 이런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뭐 종교적으로 신에게 아니면 이단 종교의 뭐 어떤 신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이기 때문에 일단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이런 상담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사주팔자가 그 사람의 운명을 100%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 위에 관상이나 수상, 또 이름, 성명학이죠. 풍수 이런 거에도 영향을 받고요. 집안 환경, 또 배우자가 누구냐, 사회적 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년 돌아오는 운에 따라서 뭐 24년, 25년, 뭐 26년, 27년 매년 돌아오는 그 운의 기운이 있어요. 25년은 을사년이고 26년 병운이요. 27년 뭐 정민년 막 이런 식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럼 그 매년 돌아오는 그 운기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운기, 기운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춰서 25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27년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따져가지고 그 사람한테 앞으로 이러이런 부분을 주의하고 또 이러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조금 힘들면 이때까지만 참고 기다리시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든지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사주예요. 하지만 한 사람의 이 운명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서 사주팔자가 그래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뭐 풍수도 중요하고 관상도 중요하고 배우자 운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운을 결정하는 건 사주팔자가 가장 중요해서 그래서 이런 걸 공부를 하고 학문적인 의의와 깊이를 잘 이해하고 학습을 하셔야 된다. 근데 유기문 전법이어서 사주하고 조금 다른 점도 있지만 또 유사하게 보는 것도 많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어떤 사람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주를 만약에 배운다. 지금 배우고 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사주 명령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습하고 알아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은 음과 양의 조화, 오행의 조화,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상의 만물은 음과 양의 조화 속에, 오행의 조화 속에 기운과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양의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 음은 여자고 양은 남자고 음은 땅이고 양은 하늘이고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유기적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오행의 생극제와 이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처음에 기초 학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도 또 차차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처음에 기초가 튼튼해야 나중에 공부를 하고 또 이해하고 어떤 특히 사주를 풀이를 할 때 실전 사주 풀이를 하겠지만 그런 풀이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유튜브나 인터넷 영상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하고 제 이제 강의실에서 직접 배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주고받으면서 학습적인 부분 궁금한 거 바로바로 물어보면 즉각 대답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앞에서 1대1 뭐 학습이 됐던 아니면 주고받는 그런 학습이 되는데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건 일방적인 학습이어서 좀 지루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좀 단점입니다. 그래서 직접 배우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용어가 낯설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것을 뭐 무조건 빨리 급하게 암기하고 외워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좀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암기할 것은 암기를 해야 된다. 사실 첫 숟갈에 배불리지 않다 뭐 이런 우리 속담 있잖아요. 첫 숟갈에 배 불릴 리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차근차근 하는데 그런데 그동안 공부를 했던 분들 그리고 뭔가 빨리 하고 싶은 분들은 집중 학습을 통해서 빨리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정도 강의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충분히 4개월 만에 기본적인 학습은 뗄 수 있다. 특히 6인 같은 경우는 유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6인 강의도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6임도 또 차차 이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올리긴 하겠습니다만 직접 배우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학습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분들은 복습 차원에서 다시 리뷰를 하면서 배운다, 복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꾸준하게 포기하지 말고 최소한 시간을 만약에 대략 어느 정도 배워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면 시간을 한 1년 내지 2년을 해야 되는데 저는 최대한 시간을 단축을 해서 일주일에 2번씩 강의를 하면 4개월 만에도 제가 하라는 대로 강의하는 학습대로 따라오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4개월 만에 충분히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동양 오술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사주는 뭐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다음부터는 좀 더 이론적으로 학습적으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의를 배우고 싶다. 4개월 만에 뭐 최대한 집중 학습을 통해서 끝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전화번호 나와 있는 대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